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유니티 6의 웹 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6의 웹 플랫폼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 변경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에서는 웹 플랫폼을 WebGL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콘에는 HTML5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웹 GPU 등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6부터는 단순히 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후부터는 유니티 웹이나 웹 타겟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유니티 6에서 유니티 웹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모바일 브라우저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웹은 모바일 브라우저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티 2021 버전까지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경고는 유니티 2022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유니티 6부터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정식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구형기기에서는 작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구 사양은 iOS는 사파리 15 이상, 안드로이드는 크롬 58 이상입니다. 대략적으로 5년 전까지의 기종이라면 동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웹 GPU에 대한 대응입니다. 유니티 6에서는 기존의 WebGL에 더해 웹 GPU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픽스 API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적인 릴리스 단계이지만 이미 상당히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웹 GPU를 사용하면 컴퓨트 쉐이더를 비롯한 고급 GPU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GPU를 통해 가능한 몇 가지 구체적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트 쉐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GPU 리소스를 그래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VFX 그래프나 GPU 스캐닝과 같은 유니티의 GPU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VFX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시각 효과를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URP의 고급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WebGL에서는 URP의 디퍼드 렌더러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웹 GPU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워드 플러스 렌더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GPU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가 웹 GPU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크롬과 엣지가 공식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크롬에서도 작동 조건만 충족하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파리에서는 아직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옵션을 켜면 동작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시스템 세팅에 사파리 피처 플래그를 찾아서 웹 GPU를 켜야 합니다. 이제 iOS와 macOS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macOS 소노마에서는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최신 버전의 OS부터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 웹 GPU는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기능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실험적 릴리스이기 때문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젝트 세팅 어셋 파일을 확장자 편집기로 열고 WebGL Enable Web GPU를 1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정의 그래픽스 API에서 웹 G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이 가능해진 유니티 웹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HDRP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웹 GPU로 다양한 그래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웹 GPU조차도 HDRP의 요구 사양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C# 스레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니티 웹의 오래된 제약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멀티스레딩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유니티에서도 유니티 엔진 내부의 C++ 코드에 대해서는 멀티스레딩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C# 스크립트에서는 가비지 컬렉션과 멀티스레딩의 양립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분간은 아직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스레딩은 사용할 수 없지만 코루틴이나 어웨이터블 클래스를 이용한 비동기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6로 빌드한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때의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음 4가지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GitHub Pages, ECIO, Unity Play, 그리고 Unity Room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팁이지만 웹페이지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빌드 크기를 최대한 작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플랫폼 설정에 있는 코드 최적화 옵션입니다. 여기서 디스크 사이즈 with LTO를 선택하면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빌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발 시에는 짧은 빌드 시간을 선택했다가 배포할 때 다시 되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퍼블리싱 설정의 압축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집이 선택되어 있지만 여기서 브로틀리를 선택하면 압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브로틀리 압축을 사용하려면 웹서버가 브로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 디컴프레션 폴백을 켜고 브로틀리 압축 해제 코드를 로더에 내장하여 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최적화를 위한 자세한 옵션이 프로젝트 설정 안에 있습니다. 매니지드 스트리핑 레벨을 하이로 설정하고 IR2CPP 코드 생성을 패스터, 스몰러 빌드로 설정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블리싱 설정에서 타겟 웹 어셈블리 2023을 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면 브라우저 요구 사양이 높아지지만 코드 크기 감소와 약간의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샘플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옵션의 효과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맨 왼쪽이 기본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옵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MB였던 것이 최종적으로 9MB까지 줄어들었으니 상당한 효과가 있네요.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브로틀리 압축 적용이었습니다. 이 압축 해제 폴백을 켠 영향으로 로더 크기가 약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옵션은 코드의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기능인 반면 이 옵션은 데이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가급적 브로틀리 압축은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을 한 후 여러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Hub Pages는 브로틀리 압축을 지원하지 않아 압축 해제 펄백이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ECIO인데 이쪽은 특별히 설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zip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만 하면 되네요.
다음은 유니티 플레이입니다. 여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유니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는 가장 이용하기 쉽고 유니티 표준 웹GL 퍼블리셔 패키지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빌드 앤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업로드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조정해야 할 부분도 없었습니다. 1단 웹에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싶은 경우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유니티 룸입니다. 유니티 룸은 파일 구성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브로틀리 압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축 포맷은 지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압축 해제 폴백도 해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설정은 따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어느 서비스나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압축에 관련된 옵션의 조정이 약간 필요한 정도네요. 웹 GPU를 이용한 빌드도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유니티 6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여 웹 콘텐츠를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웹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유니티의 웹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픽 관련 기능의 제약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웹 GPU를 지원하면서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 구동된다는 것도 멋진 점이죠. 웹은 제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기에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니티 6로 더욱 쉬워진 유니티 웹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